2024년 8월 25일 위원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는 또 9월이 되네요. 9월, 10월 중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고,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실현하는 그 시점이 제일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이 약간만 할 거고,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 380을 오버해야 돼요. 380 오버부터 거기서 머물면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0월, 11월에 사야 되는 그 달 직전에 한번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지난번과 동일한 340 언저리가 올 건데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라보다는 조금은 진짜 더 나눠서 대응할 거고요. 340일 때는 여러분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파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짧게 짧게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전공 사항은 신용위험, 그 다음에 한계기업. 요 두 개가 촉발되는 거고 이게 위메프입니다. 한계기업 지금 1조 2천억이나 공적 자금 들어가죠.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치킨 게임 싸움이고요. 한계기업 터지는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 쪽입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 한대잖아요. 지금 계속 한대요. 그러면 엔화 가치가 높아질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미국 중국발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면서 버블이 쌓이고 터지는 게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채권을 풀면서 버블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봐야 되고 중동 위험이 터졌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시장에 자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다음 주 월하 5일 가격까지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DS는 33으로 내려왔고요.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원달러율도 내려와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금리도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긍정적이지만 금리 동결이죠. 그다음에 요 은행 그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가 큐텐 계열사의 신용등급 말고도 대출을 늘렸다는 거 기업 부실 대출이 확대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에서 아파트로 돈을 넣으러 가는 걸 막았는데 그게 풍선 효과로 여기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은 BIS 맞춰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줄어든다고 했죠.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거고 이거 해봤자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강도 개선 압박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높은 경각심이 있고, 대출한도 축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메자닌 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투자 쪽에서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M&A 활성화, 소비자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한계 기업들을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거래 정지도 이렇게 많다는 거. 내수, 수출 모두 다 안 좋다. 내수를 부양하기 때문에 추경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돈 푸는 거니까 좀 반발은 있겠죠. 지금 조금 관망하고 있다가 금리 인하하고 빌미가 나오면 바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이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나홀로 사장은 줄 폐업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사들도 동일하게 법정 관리,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에는 하나는 위험성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관리가 됐을 때 가능한 거고요. 관리가 안 될 때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억지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 기조가 안 바뀌어지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금리 인상은 시작했고 여기 보세요. 대폭락 재현이라고 했지만은 이거 예측이 일치하면은 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하겠다. 왜냐면 내려갔다가 다시 원순복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가면 금리 인상할 겁니다. 그러다가 뻐강 되는 거 그게 2%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BOJ는 올해 1회 정도 추가 금리 인상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2회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1회로 간다고 하면 0.5가 올라갈 것 같아요. 0.75나 1%까지는 가야 그나마 그때까지 주식시장이 정상시장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에 56조 원의 미분양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318조를 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일경이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내 말씀드렸었고 그거의 후속타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고 파산시켜야 되는 기업들 부실이 많아서 파산시켜야 하는 기업들을 딜레이하면서 이걸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석값 뚝뚝 떨어지고 돈 못 짓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지어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올 때 힘들어지는 거고 미국 주택 매매도 치솟 건수 폭증하는 거고
그다음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집을 사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기에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정점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물 증가가 침체 시장에 변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은 지금 이거는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여기 선대 타격이 38분 전에 올라왔죠. 오늘자 뉴스로 해줘보려고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휴전화 수용과 전면적 위험 고조 있고 막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란이 또 보복 권리 재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위험은 다 겪고 있고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고요. 우리는 시장에 그냥 일단은 일정 부분 3분의 1 이상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3분의 2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3분의 2는 가지고 시장 흐름을 맡겨야 돼요. 떨어져도 잘 대응을 하는 것밖에 없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